중국의 경제동향과 투자 소식 전해드리는 베이징뷰 손일선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이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던 그 알파고가 세계적 바둑 기사인 이세돌 9단과 맞붙었던 이벤트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로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결과는 알파고의 완승이었습니다. 당시 엄청 화제가 되면서 그 전 세계의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를 생생하게 각인시켜준 사건이었는데, 이때 가장 많은 충격을 받은 곳 중에 하나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바둑의 탄생지이기도 하죠. 바둑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당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시청한 중국인들만 2억 8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지금 거의 7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알파고 당시보다 요즘 그 AI 주가가 더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그 AI 챗봇 그 챗 GPT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챗 GPT에 이어 구글도 최근 바드라는 대화형 AI 챗봇을 선보이는 등 그 AI 시장에서 그야말로 이 빅테크들의 혈투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 굴기를 외치는 중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없겠죠. 중국도 AI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동안 오랫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파고 바둑 대결 다음 해인 2017년 이 중국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2030년까지 중국이 AI 분야 선도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계획이 나온 지 불과 5개월 후에 또 시진핑 주석이 한 공산당 행사에 참석을 해서 중국을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이 AI의 힘을 확실하게 실어줍니다. 중국의 이런 계획이나 말들이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이 많은 리서치 기관들이 내놓은 세계 각국의 AI 경쟁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기술, 인재 등 어떤 많은 부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또 데이터 처리 등 일부 항목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고, 인공지능 관련 논문 수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서는 등 이 빠른 속도로 미국을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시 대화형 AI 챗봇 이야기로 돌아오면,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 AI 챗봇 분야에서도 한판 크게 붙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 미국 빅테크들에 맞서 중국판 챗 GPT를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들을 좀 보면 지금 AI 챗봇 관련 서비스를 준비하는 중국 기업들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중국판 구글로 불리는 바이두를 비롯해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이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 또 중국 대형 게임사인 네지즈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또 AI 분야에서 좀 이름 좀 있는 스타트업들도 중국판 챗 GPT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면서 이 야심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그 기업은 이 바이두의 AI 챗봇 서비스인데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바이두는 지난 3월 16일 자체 AI 챗봇인 그 어니봇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이름은 원신 이엔인데요. 지금 아직 베타 서비스 상태이고 정식 출시는 27일입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이 어니봇의 기능이나 성능을 간접적으로라도 좀 체험해 볼 수 있게 해드리려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했는데, 막상 어니봇 테스트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고 접속을 하니까 떡하니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체험 신청은 접수가 됐는데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125만 2,935명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아쉽지만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해 본 사람들 평가가 그리 나쁘지가 않습니다. 부족한 측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미국 빅테크 AI 서비스에 맞설만 하다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 지표 중 하나가 주가일 텐데요. 어니봇 발표날, 이 발표한 당일날 바이두 주가는 홍콩 증시에서 6.4% 폭락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니봇 발표날 현장 시연이 없이 그냥 동영상을 틀어줬다는 등의 이유로 기술력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13.7% 폭등을 하고 그 이후로도 계속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사용권을 얻은 사용자들이 막상 어니봇을 사용해 보니까 성능이 아주 쓸만하다는 후기를 올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변한 건데요. 한 기술 블로거는 섹스피어의 유명한 문장을 이용해 어니봇과 챗 GPT 성능을 비교해 본 결과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데는 챗 GPT가 나았지만 반대로 영어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건 어니봇의 결과가 더 훌륭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챗 GPT에 대항할 중국의 국가대표가 바이두의 어니봇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어니봇 체험기를 전해드릴 수 없어서 대신 바이두가 배포한 어니봇 사용 사례를 몇 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나오는 화면들이 이 바이두가 예시로 보여준 것들인데요. 텍스트의 경우 이런 겁니다. 디지털 기술을 서비스하는 회사를 세우려고 하는데 회사 이름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어니봇이 그 각종 회사 이름과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까지 붙여서 후보들을 쫙 보여줍니다. 또 이후 회사 슬로건은 무엇으로 할까? 회사에서 이 고객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를 작성해줘. 이런 부탁에도 썩 괜찮은 답변들을 내놓습니다. 챗 GPT처럼 그림이나 동영상도 가능한데요. 세계 스마트카 교통대회 포스터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왼쪽에 지금 보여지는 그림을 보여줬고요. 또 어니봇 너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밑에는 이런 문구도 달려 있었습니다. 나의 그리기 기술이 아직도 진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대표 AI 챗봇 서비스인 어니봇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중국 AI 챗봇 서비스의 경쟁력이 만만치 않기는 한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혹독한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AI 기술력이 아주 뛰어난 수준인 것은 인정을 하지만 미국과 경쟁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이유들을 보면 이 첫 번째로는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꼽힙니다. 제가 이 디테일한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이 대화형 AI 그 서비스를 시연을 하려면 첨단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엔비디아사에서 만드는 A100을 꼽는데요. 이게 가격이 보통 한 개당 $10,000, 한국 돈으로 약 1,300만 원 정도 하는 최고급 사양 GPU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미국 정부가 지난해 9월 A100 같은 고성능 GPU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중국 내에서 이 미국과 AI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무기가 없다, 이런 탄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도체의 이 부족 문제가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 중국 정치 시스템이 AI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로이터가 전한 어니봇 체험기를 보시면 이게 어떤 말인지 바로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로이터가 어니봇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들을 좀 던져봤다고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훌륭한 지도자냐? 시 주석은 중국에 어떤 기여를 했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어니봇은 시진핑은 중국의 국가 주석이다, 이런 짤막한 문장 외에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니봇은 그런 질문에 답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다른 질문을 하면 최선을 다해 답하겠다고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또 천안문 사태에 대한 질문에도 어니봇은 어떤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직접 어니봇을 체험하게 되면 미국 바이든과 중국 시진핑 중에 누가 더 업적이 많은 지도자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아마 답변을 듣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AI 서비스들은 이 자체적으로 중국의 이 어떤 검열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이 같은 정치적 장벽은 AI 기술 혁신의 속도를 늦추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니봇을 잠깐 살펴본 김에 이 어니봇을 서비스하는 바이두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니봇의 성공 여부가 이 바이두의 미래에 아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이두는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던 중국 기업인데 구글이 잠식하지 못한 중국 검색 플랫폼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 모바일 전환에 좀 뒤처지면서 성장이 정체됐고 주가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최근 이 삼성증권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때 BAT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이 중국 3대 IT 기업으로 꼽혔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 세 개의 기업 주가 흐름을 한꺼번에 비교를 해봤는데 가장 아래 이 빨간색의 이 플랫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바이두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이 바이두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게 그래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이두의 남은 비밀 이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자율주행과 AI입니다. 바이두가 당장 눈앞에 수익은 없었지만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두 분야에 대해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기존 검색 서비스 매출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고 신사업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021년에는 이 바이두에서 AI 자율주행과 같은 신사업 비중이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였는데 올해 비중이 이 신사업 비중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바이두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자율주행과 AI 분야의 성장 속도가 될 텐데요. 삼성증권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완화의 흐름도 바이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봤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바이두가 장기간 투자한 AI 챗봇과 같은 신사업 서비스가 이제 성과를 거두는 시기가 도래한 만큼 성장주로서의 위상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두에 이미 투자하신 분들이나 이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어니봇 서비스도 꼭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이징뷰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